안녕하세요.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입니다.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못하겠다. 신용불량자라서 취직이 안 된다. 신용불량자이고 통장에 압류되어 있어 어차피 취직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못하겠다. 채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는 질문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채무 부담 사실을 가족이나 직장이 알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고, 신용불량자이고 통장에 압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범위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고, 개인회생 및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하여 통장 압류를 풀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설명 영상으로 전환합니다. 먼저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파산 및 면책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채무 사실이 알려질까 이를 두려워해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역시 이러한 심리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과연 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경우 당연히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일까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에서는 채무자의 소재지 연락처를 문의하는 경우 이외에 관련인, 즉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채무자의 채무 부담 내역에 대하여 알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만 잘 받으면 채권자는 함부로 주변인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부담 사실을 알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채권자의 연락만 잘 받으면 채권자는 주변인들에게 채무 부담 사실을 함부로 알리지 못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받아야 하므로 채권자나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 추심원이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애로점은 있으나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채무자가 채권 추심원의 연락을 잘 받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를 확보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위와 같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의 연락을 피하거나 빚으로 갚아나가는 방법을 취하다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을 얻어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 통장, 급여, 유체동상 등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채권자의 강제 집행 행위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질 위험성은 더 커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 및 면책 신청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통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먼저 파산 및 면책 신청,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금지 명령을 받거나 채권자가 집행권을 얻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으나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을 하기 위하여 취하는 절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먼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먼저 채무자에게 채무 변제가 되고 있지 않으니 일단 채무를 변제하여 달라는 임의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채권 추심회사에서는 전화, 방문, 우편 등으로 채권 추심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러한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절차가 진행되기에 앞서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면 가정적으로나 개인의 개별적 사정에 따라서 시간적인 문제로 전화, 방문, 우편 등의 채권 추심 절차를 견뎌야 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도 연락만 잘 받으면 가족이나 직장에 대하여 연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채권 추심회사를 통한 채무자에 대한 전화, 방문, 우편 등의 채권 추심 절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로서는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집행권한은 이미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정보원과 같은 것이 있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소송의 제기 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에 앞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으나 급여가압류, 통장가압류 등과 같은 채권가압류를 위해서는 채권에 대비 상당한 금액의 현금 담보 공탁이 나오게 되므로 채권자가 집행권은 획득에 앞서서 채권가압류를 하는 경우는 채무자의 급여가 상당하여 채권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쓸데없는 비용만 지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그 빈도수는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위한 집행권을 획득하기까지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생각도 가지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채권자가 집행권을 획득하고 난 이후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한다면 부동산이나 자동차에 대한 경매 신청을 하게 되고, 채무자의 거주지에 가전이나 가구 등 유체동산이 있다고 한다면 압류 및 매각 신청을 하게 되고, 채무자의 거주지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채무자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급여 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명령, 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게 되는데, 개인회생 파산 및 신청보다는 이 과정에서 채무자의 채무 부담 사실에 대하여 가족이나 회사에 알려질 위험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방법은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획득하기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가족이나 회사에 채무 부담 사실이 알려질 위험성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한편 채권자가 집행권한을 획득하기에 앞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나, 네이버 지식인 상담을 하다 보면 통장 압류, 급여 압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못하나라는 걱정을 올리면서 질문을 올리신 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통장 압류나 급여 압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권자의 채권 추심 절차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가 하는 급여 압류, 통장 압류는 채권 압류의 일종입니다. 채권 압류는 채권자, 채무자,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인 제3채무자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통장 압류는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은행이 제3채무자, 급여 압류는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이므로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압류가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압류된 채권의 현금화, 즉 자신이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러한 현금화 절차에는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이 있고, 보통 채권자들은 채권 압류와 추심명령, 전부명령을 같이 신청합니다. 추심명령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의 추심, 즉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원의 결정이고,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이전시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전부명령과 구분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기 전에는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반면에 전부명령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채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므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게 됩니다. 물론 압류경합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전부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나 이 부분은 민사집행법상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이 영상의 설명 대상에서는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여 채권자는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채권자의 앞서 본 채권 회수 노력을 무의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전부명령에 관한 특칙이 있는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에서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관한 효력이 상실된다. 반대로 말하면 인가 결정 전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 채권은 그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정리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결정 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말씀드리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되어 있는 금액 중 채권자가 현실로 추심하여 가지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채권자는 더 이상 채권 추심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긴 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 내용에 따라 급여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범위는 변제계획 인가 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경우로 한정되고 변제계획 인가 결정 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급여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통장이나 급여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확정되지 않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집행을 중지시킨 경우 변제계획안에서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중지명령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확정되지 않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는 못하고 채권자가 강제집행 절차를 속행하는 것을 막는 효력만 있습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확정되지 않은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에 관한 중지명령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제3채무자 역시 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을 지급하지 못하며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을 보관 내지 적립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자신의 지급 의무를 면할 수도 있으나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 압류적립금이 상당한 경우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에서 인가후를 제1회 변제기일로 하고 압류적립금을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하도록 한 다음 총 변제금액에서 제1회 변제기일에 투입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나머지 변제회차로 나누어서 월 변제금을 책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통하여 채권을 회수하여 가는 것을 막을 경우 채권자가 회수할 금액을 변제의 재원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신청인이 채권자들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개인회생 신청 시 통장 압류, 급여 압류가 이뤄진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의 확정 여부를 불문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법원에 중지 명령을 신청하여 중지 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발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하여 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가결정 후 노무 제공으로 인한 급여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상실된다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6조는 확정된 전부명령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확정적으로 이전하므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아놓고 개인회생 신청을 한 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명령을 받은 다음 이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 동안 채무자의 즉시 항고가 없어야 확정이 되므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일주 이내에 즉시 항고하여야 전부명령의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집행권을 획득하기에 앞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자신의 채무부담 사실에 대하여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혹여 채권자가 집행권을 확보하여 강제 집행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절차를 통해 이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고 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상 곰돌이 변호사 이상헌 변호사였습니다.